예, 그러면 시장 흐름 판단해보고 전략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파트너스 김난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1월 중순 들면서 시장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뭐 개인들은 올라도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약간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시장만을 놓고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후장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의도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과열 국면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도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9만 전자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까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바이든 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또 북한의 어떤 그런 이벤트라든지 대외 리스크에 있어서 다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며칠 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이제 주말을 앞두고 다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정도 선에서의 이제 매수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이럴 때에도 오르는 업종이 또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업종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대장주가 갈 때에도 못 오른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반대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상대적으로는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업종의 대장주도 올라가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 소외됐었던 종목 중심으로 좀 순환매 상승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들 그리고 지금 어느 쪽으로 기회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종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 잡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임상 공개 이후에 물론 해석들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국내 1호 치료제라는 기대감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긴급 사용 승인 허가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는데 주가가 좀 급락을 해요. 급락 폭도 좀 크긴 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재료라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 노출이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에 매도로서 포지션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레케노나주죠. 검증에 이제 돌입을 했고 그 결과가 18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15일이니까 18일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남은 셈인데 그 결과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카드가 최종 승인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기는 한데 대형 호재를 앞두고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40만 원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21선을 아래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또 공매도 재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트리온 하면 과거에 공매도로 굉장히 몸살을 앓은 그런 대명사의 종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재개를 하겠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30만 원대 초반권 가격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저가 매수로 나서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여전히 바라봐야 되겠고 다만 만약에 셀트리온을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죠. 최종 승인이라는 그 카드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세를 돌려서 다시금 우상향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면 그때 가서는 최종적으로 너무나 이제 시장에서 오래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좀 일부 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에게는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약간 조심하자라는 투자 의견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넷마블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넷마블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는 지주사도 아니고 이전에도 빅히트 뭐 지분 가치, 카카오 게임즈 지분 가치로 많이 올랐다가 이제 이것도 시들해지니까 요즘에는 NC소프트 지분 가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사가 게임 대박이 나야 되는 건데 넷마블에 대해서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넷마블의 주 매출은 이제 게임에서 나오게 마련인데요. 여전히 지금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빴던 것은 아닌데 컨센서스 정도를 만족을 하는 정도 수준의 이제 실적을 냈어요. 왜 그런가 해서 들여다보면 여전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IP를 활용한 게임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뭐 여타 잘 나가는 게임 하나를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 있는 오히려 다른 게임사 대비해서 그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이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까지는 자체적으로 IP 경쟁력을 강화하기까지 시간이 상당부 좀 소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여러 가지 지분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넷마블 하면 빅히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됐고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난 가을에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잠재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지금 6개월 확약 물량까지 나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현재 빅히트 주가 레벨이 오히려 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넷마블의 주가를 결정을 하는데 약간은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빅히트 상장 당시의 지분 가치라든지 NC소프트의 지분 가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새로울 것이 없고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벨에서 넷마블의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전혀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넷마블이 뭔가 주가를 화끈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분 가치 모멘텀으로 20만 원대까지 올랐던 넷마블이다 보니까 또 그 재료가 좀 소멸되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넷마블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요. 요새 화장품주들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도 선방하는 것이 이쪽 업종군이기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도 뭐 연우, 클리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상대적인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흐름들은 좀 놀라운데요. 외국인 수급들도 좀 모이고 있고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텍투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항공주나 아니면 여행, 호텔 관련한 이런 텍투주가 움직이면서 화장품주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화장품주가 왜 올라가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또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외된 업종 중심으로 순환매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주가 상당히 또 쉬어갔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반발 매수에 나서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고 또 어찌됐든 실적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효과라든지 또 온라인 사업 재편으로 인해서 선방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오프라인 사업 위주로
실적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진율에 있어서 온라인 사업 대비해서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온라인 사업으로 재편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제 기대감들이 모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는 어쨌든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은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실적이 호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화장품주가 대표적으로 환율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의 상승 요인들 이렇게 짚어봤고요. 다음 주 증시에서 또 주목해야 될 만한 변수들이나 포인트들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대형주 중심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투자를 해본다면 소외됐었던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순환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각으로 주말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든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되는데 대규모 신규 부양책을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호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이슈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라든지 반이민 정책 철회 같은 이런 이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파리기후협약을 재가입한다면 아마 이것은 친환경주에 대한 매수세로 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관심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친환경주라든지 저탄소 배출과 관련한 그런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바이든 정부가 취임 이전에 그 언급을 했던 이제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오성첨단 소재와 같은 그런 이제 종목들이 오르는데 세부 공약에 대한 관련주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또 미국 소식까지 다음 주 흐름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깐 시장 상황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좀 낙폭이 오늘 장에서 크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중후반대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3,100원 깨졌는데 그래도 개인들은 여전히 열심히 사고 있고요. 특히 개인들은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과 금융업종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는 게 결국에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라고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까지 전반적으로 1%에서 3%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외국인들이 통신업종이나 금융업종 그리고 지주사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개인들도 역시 이런 지주사 흐름들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이런 전략 계속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